데카메론. 광념과 질투로 자신들도 비참해지고 다른 사람도 불행에 빠뜨린 세 자매와 세 남자. 마르세유라면 알다시피 프로방스에 있는 바다에 면한 오래되고 아주 품이 있는 도시로 옛날에는 지금에 비해 부호나 대상인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나르날드 클루아다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평민 출신이었으나 신앙심이 두터운 훌륭한 상인으로 넓은 토지를 갖고 있고 막대한 돈도 갖고 있었습니다. 부인과의 사이에 몇 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중 셋은 여자아이고 나이는 뒤에 사내아이보다 훨씬 위였습니다. 여자아이 중 둘은 쌍둥이로 15살이 되었고 또 하나는 14살이었는데 친척들은 스페인에 장사를 나간 나르날드가 돌아오면 그 아이들을 혼인시키려고 그가 돌아오기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두 쌍둥이 자매는 니네타와 막달레나라고 셋째는 베르텔라라는 이름이었는데 니네타보다는 가난했지만 귀족 청년 레스타뇰네가 그녀를 대단히 사랑하고 있었고 그녀 역시 그를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치 있게 행동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사랑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같은 무렵 부친을 잃고 유산으로 부호가 된 폴코와 우게토라는 두 청년이 막달레나와 베르텔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니네타에게 듣고 알게 된 레스타뇰네는 두 사람의 사랑을 이용해 자기 가난을 구제하려고 생각해 그들과 친해지자 하루는 한쪽 청년을 다른 날에는 다른 청년을 그들의 연인이나 자기 연인을 만나는데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그들과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어느 날 레스타뇰네는 자택에 두 사람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들을 사랑하는 나머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 말해보려고 하는데 자네들과 의논해 자네들에게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방법을 취할 생각으로 있다네. 자네들이 두 자매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나는 두 자매의 언니의 열을 올리고 있는데 자네들이 동의해준다면 나의 열렬한 기분에 즐겁고 달콤한 결과가 생기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는 걸세. 자네들은 대단한 부자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으니 자네들의 재산을 통합해 그 3분의 1을 내가 맡도록 하고 그것을 갖고 세 자매와 즐겁게 지내기 위해 다른 세계로 사랑의 도피를 하자는 걸세. 그렇게 하면 나는 틀림없이 그녀들에게 붙인 재산의 대부분을 빼내게 해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오게 하려고 하네. 두 청년은 저마다의 사랑에 열중하고 있어 연인이 품 안에 들어온다고 하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레스타뇰네는 두 청년으로부터 그런 대답을 받은 지 2-3일이 지나서야 겨우 니네타를 만날 수 있었는데 잠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다음 그는 젊은이들과 의논한 것을 털어놓고 찬성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녀 쪽에서 오히려 세상을 피해 둘만의 생활을 하고 싶다고 전부터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획이 마음에 든다고 대답하고 동생들도 찬성해 자기 뜻대로 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그뿐 아니라 빨리 실행에 옮길 때를 결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레스타뇰네는 두 젊은이한테 돌아오자 여자 쪽에서도 찬성했다고 전했고 두 젊은이는 크레타 섬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러 간다는 구실 아래 집이나 땅을 팔고 다른 여러 물건을 돈으로 바꾸고 소형 쾌속선을 사들여 필요한 물건은 물론 어마어마한 무장까지 비밀리에 갖춰 약속한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동생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니네타는 교묘한 말로 그녀들을 부추겨 동생들은 그날이 올 때까지 안절부절 못하는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배를 타야 할 밤이 오자 세 자매는 부친의 커다란 금고를 열어 그 안에서 많은 돈과 보석류를 꺼냈고 약속한 대로 세 사람 모두 집을 빠져나와 기다리고 있는 연인들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곧 쾌속선을 타고 출발해 다음 날 밤 제노바에 당도해 세 쌍의 연인들은 비로소 사랑의 활락을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보급하고 제노바를 떠나자 항구에서 항구를 거쳐 여드레도 되지 않은 사이에 무사히 크레타 섬에 도착했습니다. 섬에서 그들은 경치 좋고 아름다운 광대한 땅을 사서 칸디아 거리 부근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인을 두고 개와 새와 말을 기르고 축제 분위기의 잔치를 벌여 마음껏 재미있게 놀면서 왕후나 귀족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연인들과 달콤한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생활을 계속하다 일이 발생했는데 니네타를 사랑하고 있었던 레스타뇰네가 그녀와 사랑의 활락에 빠질 수 있게 되자
실증이 나서 그녀에 대한 애정이 식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어느 연회에서 이 고장 사람의 대단히 예쁜 귀족의 딸을 보고 반해서 갖은 수단을 다해 달라붙어 왕녀인 듯 모시며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고, 니네타는 그것을 눈치채고 심한 질투에 불길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그녀 몰래 한 발짝도 외출할 수 없게 되었고, 그녀는 싫은 소리를 하고 우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그를 괴롭히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지나치게 많으면 실증이 나는 법이고, 바라는 것이 가로막히면 더욱 소망은 간절하게 마련이라, 니네타의 행동은 레스타뇽네의 새로운 사랑에 대한 정념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경과해 사람들이 모두 두 사람 사이가 맺어졌다고 말하자 니네타는 그대로 믿고 깊은 비탄에 빠졌고 심한 분노를 느껴 광란 상태가 되어 레스타네에 대해 품고 있었던 사랑은 심한 증오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치욕은 레스타뇽네를 죽임으로써 복수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 독약을 만드는 명수라고 알려진 그리스인 노파를 만나 반드시 죽는 독약을 만들게 하고 레스타뇽네에게 먹이고 말았습니다. 그 독약의 효과는 대단해서 아침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죽고 말았는데, 폴코와 우게토 및 그들의 연인들은 그가 독약으로 죽임을 당했다고는 생각도 못하고 니네타와 함께 울면서 정중히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니네타에게 독약을 만들어준 그리스인 노파가 다른 나쁜 짓으로 잡혀 고문당하던 중에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크레타 공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어느 날 밤 가만히 폴코의 저택을 포위해 니네타를 체포해 연행했고, 고문할 것까지도 없이 그녀로부터 듣고자 했던 레스타뇽의 독살 사건의 진상을 모두 알아냈습니다. 폴코와 우게토는 니네타가 체포된 이유를 공으로부터 은밀히 듣고 그것을 연인들에게 전했는데, 이 말에 그녀들은 매우 슬퍼해 언니를 화형에서 구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화형에 처하려는 공의 결의가 대단히 굳어 허사일 것 같이 여겨졌는데, 아직 젊고 예쁜 막달레나가 오랫동안 공으로부터 사랑의 호소를 받아왔던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녀는 그 호소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으나 공의 말을 들어주면 언니를 화형에서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입이 무거운 사자를 보내 두 가지 일을 실행해 준다면 어떤 일이라도 공의 의향에 따르겠다고 전하게 했습니다. 두 가지 일이란 언니를 무죄 석방하여 돌려줄 것과 또 하나는 이 일은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공은 사자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은 막달레나로부터도 동의를 얻어 이번 사건에 대해서 폴코와 우게토로부터 더 조사할 일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연행해 하룻밤 관청에서 지내게 하고 남몰래 그녀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은 니네타를 큰 자루에 넣은 다음 밤을 기다려 돌을 넣은 부대를 니네타의 자루인 것처럼 바다에 던지고 나서 막달레나한테 운반에 가서 그날 밤에 보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두 사람에게 최초의 밤이었지만 최후의 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녀에게 당부했는데, 이튿날 아침 폴코와 우게토는 니네타가 한밤중에 바다에 던져졌다는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석방되자마자 언니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 틀림없을 동생들을 위로하려고 집에 돌아갔는데, 막달레나는 언니를 감추려고 애를 썼지만 폴코는 그녀가 살아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아주 놀라 아무래도 수상하다 여기고 니네타가 살아서 여기 있는 까닭을 따졌는데, 막달레나는 마침내 사실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폴코의 가슴은 슬픔으로 찢어질 듯했고 분노의 불길이 울컥 치솟아 칼을 뽑아들고 용서를 비는 그녀의 울음소리도 듣지 않고 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공의 노여움과 처벌이 두려워 시체를 방 안에 내버려둔 채 니네타가 있는 방으로 갔고, 기쁜 듯이 막달레나가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가자고 말했습니다. 니네타는 그 말을 믿었고 동생들에게 작별 인사조차도 하지 못하고 밤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폴코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몸에 지닌 것이라고는 폴코가 갖고 나올 수 있었던 얼마 안 되는 돈뿐이었는데, 해안에서 한 척의 작은 배를 탔으나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녀는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튿날 막달레나가 살해된 것이 발견되자 우게토에 대해 평소부터 시샘이나 미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곧 그 사실을 공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막달레나를 깊이 사랑하고 있던 공은 노하여 그녀 집에 달려와 우게토와 그의 연인을 체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두 사람에게 막달레나 살해의 책임을 묻고 공범으로 몰아세워 억지 자백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자백을 한 이상 두 사람은 사형을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교묘한 계책을 꾸며 얼마간의 돈을 감시하고 있는 옥지기들에게 주고 매수했습니다. 그 돈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집에 감추어 두었던 것으로 그렇게 옥지기들과 함께 재산도 다 버린 채 작은 배를 얻어 야음을 타서 로데스 섬으로 달아났지만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곧 죽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레스타뇨네의 광년과 니네타의 질투는 자기들을 비참한 꼴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행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광년과 질투로 자신들도 비참해지고 다른 사람도 불행에 빠뜨린 세 자매와 세 남자였습니다.